네, 옷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돌격 종목 맞수 시간이죠.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두 분을 양 옆에 두고 뵈니까 기분이 약간 이상해요.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아, 정말요? 잠깐이니까요. 네, 근데 여기가 더 얼굴이 잘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의견을 네. 묵살했어요. 왜요? 뭐 해달라 하니까 싫었나 봐요. 아, 그 테이블이요? 네. 테이블도 해줘야 되고 컴퓨터도 좀 보게 해줄 수 있고 그 말씀을 좀 드렸더니 해주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도 피디님 나쁜 지금 되게 피디님이네. 편하시잖아요. 의자 지금은. 편해요. 네, 네. 오늘도 편하게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증시 V자 반등을 시도한다. 코스피 2700선을 돌파할까라는 주제입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서 시작됐던 우리 증시 지금 중간 정도 왔습니다. 인플레와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리고 기업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이 가시밭길을 계속 걸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4월 22일 이후로 2700선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지금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2700선을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2700선 회복한다. 하나, 둘, 셋. 네, 두 분 다 2700선을 회복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회복하나요? 네, 이거가 이제 중요한 좀 대목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 보면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많아요. 뭘 보셔야 되냐면 현재 우리가 이제 이 달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정말 깊게 한번 해보셔야 돼요. 달러가 안정화가 되냐,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볼 때 우선은 금리 인상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시장에서 나와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오늘 했어요. 네, 0.25포인트를 진행을 했고 당연히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FOMC가 6월 3일에서 4일 정도 열린다고 하죠. 거기에 맞춰서 현재 그냥 0.5%포인트 정도 올린다는 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금리를 국내에서 올리지 않을 경우 자본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올린 그런 포인트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국내에서 한은에서 사실 0.5 정도 올리기를 바랬어요. 근데 또 너무 또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우선은 0.25 수준에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이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포인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고요. 미 달러 지수 같은 경우가 104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02포인트까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달러 지수가 좀 내려온다는 것은 달러 가치 자체가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원화 강세가 나온다면은 다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한 1,200원대 중반이지만 초반대로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외인 입장에서 지금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장은 외인이 봤을 때 좀 매수하기 좋은 시장이 국내 증시에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환율 포인트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있는 원달러 강세가 아니라 원달러에서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외인들이 포지션을 지금 빨리 잡는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상승 포인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에서 0.5를 올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죠. 우선 2%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0.25씩 두 번을 올리던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은 해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금리 인상의 첫 번째 이 상황을 통해서 약간의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 자체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상승 포인트는 나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한 번 이후에 미국 금리가 1.5 이상이 된 이후부터는 그 다음 0.5를 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조금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보인다. 그래서 외인들이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이끌어 주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화 강세 흐름이 나와주면서 환율 안정화가 되면서 밑으로 천천히 떨어지면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잡아주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포인트. 요거를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시장을 조금 편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키 포인트는 뭐다? 외인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외국인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맞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재 이 올해 들어서 가장 수익률 좋은 외인들 거의 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인들의 흐름이 특히나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수가 바닥을 치면서
요 횡보하는 포인트에서 또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또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종목은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차분히 보시면 좋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까지 알려주셨고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네.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시장을 열심히 보고 있죠. 네, 2,700선 돌파할까요? 일단은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안착을 해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요. 계속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전망하고. 근데 일단 1분기 실적은 괜찮은데 대부분 2분기부터 실적을 일단 암울해요. 오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예상치만큼 나왔어요. 근데 다음 분기는 일단 불확실하다라는 것 때문에 시간 외의 거래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얘네들뿐만 아니라 다 미국 기업들 자체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어둡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밀려 내려왔던 이유도 하나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거기다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주가는 좀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최근에 뭐 해외 쪽에서 들리는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S&P 지수 기준으로 뭐 30% 더 폭락을 할 수 있다라는 등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빗대어 얘기를 하게 되면 뭐 4월 위기설, 뭐 6월 위기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적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미국 시장도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 빠져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은 일단 나올 수는 있다.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 시장인데요. 이게 미국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빨간색 선이 21선이거든요. 21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를 보게 되면 하락 각도가 강한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지금 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락 각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1선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기는 하는데 여기에서는 61선의 저항을 좀 받았어요. 근데 요번에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 61선을 넘어서 이 121선 언저리대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그 자리대가 2,700대 중반짜리대가 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주식을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금 비중을 서서히 늘려야 될 구간이라는 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차트적으로만 보더라도 나스닥 시장이에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보면 21선 이 하락 각도 자체가 원체 커요. 가팔라요. 그렇기 때문에 V자 반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21선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야 돼요. 그럼 21선이 완만하게 되거나 돌파 시도가 나오거나 그렇게 돼야지만 한국 시장이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변동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수는 2,700을 넘어갈 수는 있으나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조정을 이용한 그런 저가 매수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게임주, NFT 훈풍의 동반 강세, 지금 매수할까라는 주제입니다. 아마 게임주들 바닥을 찍었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게임주들 이 성장성과 신작 기대감 속에서 고평가를 받았지만 이 금리 인상이라는 리스크에 부딪히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토막 나 있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은데 게임주들 조금씩 반등을 시도하고 있죠. 과연 게임주들 지금 사도 될까?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잘해주셔야 돼요. 게임주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게임주 지금 산다. 하나, 둘, 셋. 오, 네. 게임주 두 분 다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게임주 지금 사나요? 게임주를 사도 좀 네. 선별적으로
선별적으로. 네,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뭐 원체 조금 종목들이 이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뭐 바닥도 있는 종목도 있는데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 뭐 원체 많이 튀었고 맥스 같은 경우도요. 그다음에 뭐 또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기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근데 게임주들이 작년에 특히나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가장 핫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P2E를 통한 성장성에 대한 부각, 뭐 코인 이런 포인트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조금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P2E 게임을 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서는 좀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해외 발판을 통해서 코인을 통한 매출 확대 포인트, 여러 가지 게임들의 좀 재밌는 흐름들이 나왔죠. 특히나 뭐 위메이드 같은 미르 글로벌, 포 글로벌인가요? 그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동시 접속자 수가 말도 안 되는 수치까지 나올 정도로 크게 성장했었던 그런 게임 중에 하나죠. P2E로서. 자,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이거예요. 실적이 과연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나와줄 것이냐. 사실 국내 게임 업체들이 이렇게 1분기 실적에 대한 포인트, 상황을 보자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특히나 2분기 시점과 그리고 3분기 시점의 게임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고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따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게임주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은 그래도 이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왜 근데 게임주를 조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제가 좀 보고 있냐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P2E 게임들에 대해서 저는 풀어준다고 봐요. 분명히 풀어줄 거고, 규제 자체가 좀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매출 자체가 확실히 일어날 거고, 해외 쪽으로부터 천천히 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신작에 대한 게임들이 P2E 게임들 자체도 그렇지만은 국내 신작들이 주로 하반기 때 많이 몰려 있습니다. 재밌는 이제 게임들이, 인기 게임들이. 그래서 당장에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하반기를 보고서 또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림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외인 입장에서도 현재 국내 게임들도 원체 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매수 대응도 많이 하기도 하고, 기관들도 마땅히 종목에 대한 하반기를 보고 종목 대응을 할 때 매수 대응을 할 수 있는 업종 가운데 하나가 게임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2분기까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적을 어떻게 좀 확인을 할 거냐. 물론 몇몇 게임주들은 조금 풀릴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뭐 중국의 파노까지 좀 열리게 된다면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파노 획득을 하면 좋긴 한데, 지금 잘 아시지만은 이제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좀 미국 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네. 또 쉽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장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좀 노리면 참 좋긴 한데 또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서 실적이 좋고 그나마 바닥에 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을 제외한 인도 시장으로 조금 많이 진출되어 있는 그런 게임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이따가 드리는 종목은 중국도 많지만 인도도 사람 많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을 진행을 해서 1분기에 대박을 친 종목이거든요. 2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해서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은 게임 하세요? 게임 합니다. 네. 하세요? 네, 하죠, 그럼요. 근데 저는 예전에 많이 했는데 네. 요새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가 네, 되면서 게임을 안 하고 저는 밖에 좀 많이 나가요. 저 같은 그렇긴 분들이 해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집에 있는 시간보다 요즘에는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좀 많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게임을 해도 모바일 게임으로 뭐 이제 뭐 퍼즐 게임 이런 거 이제 짜투리 시간대 뭐 자기 전에 잠깐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부분도 좀 문제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집안에 잘 안 있거든요. 게임주라고 하면은 방학 시즌 때 좀 약간 테마성 형성이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고, 사람들이 좀 집 안에 있을 경우에 어디를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게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는 있어서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넘어가는 또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이따가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정재원 어드바이저님, 예. 유튜브 댓글 보니까 네. 게임주들 지금 대부분이 거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이 의견에 좀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왜요? 네? 왜요? 뭐 맨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별 볼 일 없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X를 들고 싶은데 네. 의견을 들어볼게요. 아,
일단 저번에도 한번 이 네. 이슈로 좀 다뤄드린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 게임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과거에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났었어요. 뭐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이유가 중국 쪽에 있어서의 한한령 이 부분들이 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판호 개방을 거의 안 했었죠. 그러면서 시세가 작아지기 시작을 했고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의 밸류와 지금의 밸류를 따져보게 되면 지금 많이 꺼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만 이제 테마성의 흐름들, 뭔가 카더라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했다 물리신 분들, 적자인데 뭐 카더라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물리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이라면 거품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NC 소프트 같은 경우도 신작 게임이 나왔다가 안 좋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릴 부분들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일단은 크게는 없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뭐 NC 소프트가 됐든 펄어비스가 됐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었어요. 전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게 사실 실적이나 이 부분들을 한번 좀 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430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1,700억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3년도에는 3,300억? 뭐 전망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찌됐든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거고 밸류적으로도 그렇게 높은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올해의 최고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선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NFT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리스크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뭐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매수를 하시거나 거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 비싸다. 이 부분들도 아마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했고 어떤 재료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큰 성장을 안 하기 때문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말씀을 좀 못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 펄어비스라든가 위메이드, 크래프톤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올해 실적 전망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일단 저가 매수는 괜찮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있으면 여름이에요. 네. 방학. 네. 방학에 올라가잖아요. 놀러 갈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하철 가고 핸드폰만 계속 인터넷만 보지 않는다고. 돌아다니면서 하고 잠깐씩 핸드폰으로 하는데 네. 그러면 봐야죠. 전 돌아다니면서 게임 안 하거든요. 에헤이. 게임을 안 하면 취향이 아닌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는데 할 게 네. 요새 너무 많으니까. 그럼 게임 좋아하시면 어떤 게임 하세요? 저요? 네. 저는 오락실 가요. 아 진짜 구시대적인 네. 게임주 반등 나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분의 관심주까지 한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윤 어드바이저님,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또 이름이 거론이 됐던 크래프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좋은 주식이네요. 좋은 기업. 크래프톤 보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크래프톤이 근데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중국 시장으로 좀 크게 성장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쪽의 재미보다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하반기 출시했던 이제 그 배틀그라운드 인도 거기서 좀 대박을 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운로드 수가 뭐 5천만 번 이상을 좀 기록할 정도로 인기 게임 중에 하나고 실적으로 인도에서도 매출 순위 1, 2위를 양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다투고 있는 또 그런 또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뒷받침이 됐고 또 국내 또 글로벌적으로 배틀그라운드 자체가 원체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원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주가가 빠졌던 거
올해 초부터 쭉 밀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회사의 가장 문제 자체가 뭐냐면 원 게임이라는 거예요. 사실 원 히트 게임 하나밖에 없다는 거. 이게 가장 좀 문제가 컸던 부분인데 그래도 원 히트 전략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확연하게 좀 확실하게 보여줬던 부분 자체가 1분기 실적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작년 실적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 6,300억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가 3천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영업이익 자체가. 매출 자체도 5천억 이상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사상 최대 매출 올해 기록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그 수준 이상을 좀 보여주겠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것보다는 상향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좀 있고 그리고 좀 많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래도 이제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흐름 자체에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에 좀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기관들 계속 꾸준하게 5거래일 이상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보다는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줘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외인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많은 수량을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이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쉽게 아래로 안 꺾인다. 이 종목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훨씬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라도 갈 수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리면요. 오늘 좀 아침에 좀 오르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26만 5천 원 아래에서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차는 제가 33만 원 보고 33만 원 돌파하면서 강하게 갈 경우에는 50만 원까지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죠.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23만 3천 원짜리 깨는 거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은 오늘 크래프톤이었고요. 그 전에 또 하나 더 여쭤보고 갈게요. 종목 AS를 좀 하고 갈게요. 네. 5월 20일에 말씀하셨던 셀트리온이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 8%가 올랐습니다. 종목 AS 부탁드려요. 이게 좀 AS 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어제도 어제도 하셨어요. 말씀드렸는데 네네. 아직은 이거 팔 시기는 아니고 짧게 볼 거 아니니까 이걸 뭐 제가 가지고서 뭐 10% 20% 먹으려고 추천하는 거 아니잖아요. 셀트리온은 아예 제가 대놓고 제 이름 걸고 추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우리 한 50% 이상의 수익은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좀 홀딩 하시고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힘내주시고 가시면 좋은 결과로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김선윤 전문가의 종목 AS까지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요.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노란통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정재훈 어드바이저님, 종목 보기 전에 종목 AS 또 하나 하고 갈게요. 5월 16일에 말씀하셨던 태광. 최고가 기준 2.9% 올랐어요.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 AS를 해야 될 만한 수익일까요? 그래도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왜 저렇게 수익률이 저 정도가 나왔을까? 저런 생각도 들어요. 매수 밴드를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 저게 어째서 2.9% 수익밖에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일단 그냥 보유 목표가를 좀 잡아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AS 간단히 들어봤고 오늘 네. 종목도 여쭤볼게요. 오늘은 제 분석하기 제일 어려운 섹터예요. 뭔가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을 좀 했는데요. 회사 이름은 바이넥스예요. 바이넥스 별명이 있어요. 별명. 새끼 삼바? 뭐 이 왜요? 정도. 네. 왜냐하면 이게 삼성바이오가 네. 엄청난 규모잖아요. 갑자기 근데 쟤는 웃으세요. 바이넥스는 새끼. 쪼까란 거. 뭐 네. 그런 쪽 사업을 한다. 뭐 그렇게 좀 욕하시는 줄 알았나요? 그건 욕은 아니고요. 계속 옆에서 웃으셔. 네. 네. 바이넥스의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사실 네. 이 친구가 되게 어중간해요. 뭔가 이렇게 확 독특한 그런 부분들은 없는 그런 기업인데 어찌됐든 중요한 건 실적이 잘 나와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최고 실적을 또 갱신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사실 이 그린바이를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사업 분야를 조금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 분야를 보게 되면 합성의약품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의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합성의약품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좋았었어요.
외환전 작년에 좀 좋지가 않았는데 판매 금지도 됐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완연하게 다 해결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 쪽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새끼 쌈바라고 얘기를 했냐면 발음을 잘해주셔야 될 것 고객사에 같아요. 저는 제대로 말 고객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국내에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 중에 70% 이상 사실 더 돼요. 그 70% 이상은 다 바이넥스의 고객입니다. 그만큼 고객 확보가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 쪽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풀캐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증설의 타이밍만 좀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합성의약품 쪽 같은 경우는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캐파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리고 제가 그제죠. 주담하고 좀 통화를 했습니다. 괜찮답니다. 1분기 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좀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작년 올해 26억 정도가 좀 나왔거든요. 전분기 대비 작년 동기 대비 조금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2분기 때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바이오 쪽 사업부 이 부분들이 성장이 좀 지속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좀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큰 상승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큰 박스권을 그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많이 빠져 있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많이 빠졌는데 미국 쪽 같은 경우는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업들 같은 경우 보면. 그러면 국내에 있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도 한 번쯤은 돌려 세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제약사들, 대형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서서히 돌려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나오고 성장을 할 수 있고 증설 준비를 할 수 한다라면 한 단계에는 레벨업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수가는요. 14,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추격 매수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4,000원부터 그 이하권역으로 한 13,000원 정도? 그 정도 때까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그냥 1차적으로 짧게 그냥 1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되는 아기 삼바 바이넥스가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시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이 세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죠.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 유튜브 머니투데이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시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